여러분, 만약 당신이 인종차별과 가난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내 전 세계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리고 그 모든 여정을 통해 가족의 삶까지 바꾸게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요. 오늘 소개할 주인공, 에이미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놀랍고 감동적입니다.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기적 같은 기회를 만들어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미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듣게 된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저는 혼혈인으로 태어나 미국 중서부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 어린 시절은 영화 속 슬픈 장면들의 연속 같았어요. 제가 다녔던 학교의 복도는 종종 제게 지옥 같은 곳이었어요. 누군가 저를 향해 어디서 왔냐?는 질문을 던질 때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조롱과 멸시를 견뎌야 했죠. 저는 어디서 왔느냐는 질문보다도 넌 왜 여기 있니? 라는 의미가 담긴 그들의 시선이 더 무서웠습니다. 저희 가족도 어려움이 많았어요. 어머니는 필리핀 출신 이민자로 미국에 오신 이후에도 고된 노동을 통해 가정을 꾸려가셨고, 아버지는 미국인이셨지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어요. 가난은 우리 가족의 그림자처럼 항상 따라다녔죠. 특히 살던 집은 너무 오래돼서 비가 오면 지붕이 새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상황에서도 저와 동생들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셨지만 저는 어릴 때 그 모습이 오히려 더 큰 슬픔으로 다가왔어요. 그렇게 지독한 환경 속에서 저는 세상을 바라보는 제 마음이 점점 무뎌지는 걸 느꼈어요. 나는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만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버텨낼 수 있었던 건 어머니가 항상 해주셨던 한마디 때문이에요. 에이미야, 어떤 상황에서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라. 배움은 내가 가진 가장 큰 무기야. 그 말은 제가 성장하면서 수많은 좌절을 겪을 때마다 스스로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업으로 나 자신을 증명하겠다고 다짐했고, 결국 저는 예일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첫 번째 기적 같은 일이었죠. 하지만 그 뒤에도 도전은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예일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더 나아가 강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특히 대학 시절에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도서관에서 밤을 지새우며 공부하고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남은 음식을 챙겨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나는 내 삶을 바꿀 수 있어.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의 삶도 바꿀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모든 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마다 저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어머니는 필리핀에서 자라셨지만 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없었고 미국으로 이주했을 때도 편견과 싸워야 했어요. 그런 어머니는 한 번도 이건 불가능해라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가끔은 농담처럼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을 바꾸지 않으면 세상이 널 바꾸려 들 거야. 그러니 절대 가만히 있지 마라. 그 말씀은 제가 예일대학교에서의 첫 학기를 버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첫 학기는 제게 충격 그 자체였어요. 교실에 앉아 있으면 모두가 너무나 똑똑하고 유창하게 토론에 참여하곤 했죠. 저는 처음 몇 주 동안 수업 시간에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다잡고 남들이 공부하지 않는 시간까지 활용해 읽고 또 읽었어요. 그리고 방과 후에는 영어 발음을 교정하려고 친구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며 노력했어요. 제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본 교수님 한 분이 다가오셔서 에이미, 넌 충분히 훌륭하니 자신감을 가져도 돼라고 말씀해 주셨던 날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다시 한번 제 가능성을 믿게 되었죠. 그리고 어느 날 큰 기회가 찾아왔어요. 대학에서 교육학 관련 프로젝트로 전 세계 어린이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팀에 참여할 수 있는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제가 자라온 환경 덕분인지 저는 단번에 이 프로젝트가 내 삶을 바꿀 기회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필리핀에 계셨던 어머니의 어린 시절, 그리고 학교에서 도움을 받지 못했던 제 모습을 떠올리며 이 프로젝트에 온 힘을 다했어요. 이때부터 제 삶은 단순히 내가 성공하겠다는 목표를 넘어 누군가를 도울 수 있겠다는 믿음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제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어요. 특히 필리핀과 같은 개발도상국에서의 교육 현실을 직접 보게 되었을 때 제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아이들이 낡은 책상에 앉아 제대로 된 교재도 없이 배우고 있는 모습은 저를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게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한 소녀와의 만남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리아였어요. 10살 정도로 보였지만
영양실조 때문인지 또래보다 훨씬 작아 보였습니다. 리아는 제가 방문한 학교의 교실 한쪽에 앉아 있었는데 교사가 질문할 때마다 누구보다 먼저 손을 들었어요. 그러나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하는 모습에서 교육의 부재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저는 리아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나중에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선생님처럼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처럼요. 그 말은 제게 엄청난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릴 때의 저처럼 그녀도 더 나은 삶을 꿈꾸고 있었어요. 하지만 꿈을 이루기 위한 자원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프로젝트를 단순히 학교 과제가 아니라 제 사명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리아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고 싶었어요. 그녀가 공부할 수 있도록 교재를 지원하고 학교의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예일 동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온라인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을 열어 세계 각지에서 후원을 받았습니다. 며칠 후 다시 리아의 학교를 방문했을 때 그녀는 제게 손으로 직접 쓴 편지를 건넸어요. 그 편지에는 선생님 덕분에 저는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라는 문장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뭔가 뜨거운 것이 차올랐어요. 제가 하는 일이 단순히 한 아이의 삶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리아와의 만남은 제가 교육을 통해 세상을 바꾸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연구와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목표를 갖게 되었어요. 예일에서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저는 점차 교육계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에서의 경험은 단지 제 개인적인 성과가 아니라 전 세계의 교육 문제를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어요. 덕분에 저는 여러 국제 컨퍼런스에 초대받아 발표할 기회를 얻었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 시스템 개선에 대한 열정을 전 세계에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한비영리 교육단체에서 협력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그들은 한국의 저소득층 아이들과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잘 알지는 못했지만 혼혈인으로 살아오면서 제가 겪었던 경험들이 한국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저하지 않고 한국행을 결정했죠.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경험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은 미국에서도 쉽게 보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고속 열차에 올라탔을 때는 마치 미래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화려한 모습 뒤에는 또 다른 현실이 존재한다는 걸 곧 알게 되었습니다. 비영리 단체와 함께 일하면서 저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한국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학교에서 종종 따돌림을 당하거나 언어 장벽 때문에 학업에서 뒤처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아이의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지만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외로워하는 걸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제가 뭘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리아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을 돕는 것이 제 사명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배움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돕기 위해 희망 교실이라는 특별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한국어와 주요 과목을 가르치는 동시에 그들의 정체성을 지켜주기 위한 다문화 교육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산 부족과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저는 한계를 느껴야 했어요. 한국에서도 제가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할 상황이 찾아온 것이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의 초기 단계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단체 내부에서도 새로운 시도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외부에서는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심지어 일부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은 이미 충분히 바쁘고 힘든데 이런 프로그램까지 참여할 여유가 없다라며 참여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가진 잠재력을 누구보다 믿고 있었던 저는 직접 발로 뛰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해 부모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프로그램의 목표와 혜택을 차근차근 설명하며 아이들이 배움으로 어떤 기회를 얻을 수 있는지 설득했어요. 아이들이 단지 언어를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되찾고 꿈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죠. 그러던 중 뜻밖의 동맹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한 지역 교회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은 프로그램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시며 교회 공간을 무료로 제공하고 교인들에게 참여를 독려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하지 않겠어요? 그 도움 덕분에 희망교실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아이들이 교실로 몰려들었고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인 입소문도 퍼져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아이들로부터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수줍고 고개를 들지 못하던 아이들이 자신감 넘치게 발표를 하고 친구들과 활발히 어울리는 모습은 제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하지만 진정한 도전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즈음 새로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교육자료와 교사 지원금 마련을 위한 예산이 고갈될 위기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앞에서 저는 프로그램을 계속 이어갈 방법을 찾기 위해 고심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한국의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크라우드 펀딩을 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전에 필리핀에서 성공적으로 펀딩을 진행한 경험이 있었기에 이번에도 해볼 만하다고 판단했죠. 저는 펀딩 페이지에 제가 만난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한 아이가 프로그램 덕분에 처음으로 자신이 똑똑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던 일화와 다문화 가정, 어머니가 감사의 뜻을 전하며 건네주신 손편지의 내용을 공유했어요. 그 캠페인은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후원에 참여하면서 단 며칠 만에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수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 사람들이 가진 따뜻한 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펀딩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뒤 저는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한 대기업에서 CSR 활동의 일환으로 희망교실을 공식적으로 후원하겠다고 연락해 온 것입니다. 담당자는 캠페인에 깊이 감동받았다며 우리 회사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영광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은 제게 믿기 어려운 기적 같았어요. 이제는 단순히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더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셈이었습니다. 지원금과 자원을 바탕으로 우리는 기존 프로그램을 확장해 다양한 지역으로 희망, 교실을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사회의 단단한 공동체 의식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각 지역의 교사들은 자발적으로 도움을 제안했고 다문화 가정의 부모들은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며 다른 가족들에게 적극 추천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변화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보람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한 아이가 있어요. 이름은 민준이로 다문화 가정에서 자란 민준이는 처음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언어 장벽 때문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늘 뒤처지는 느낌에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뒤 민준이는 누구보다 활발하게 수업에 참여하며 동료 학생들을 도와주는 모습으로 변했어요. 민준이의 어머니는 제게 찾아와 눈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선생님, 민준이가 스스로 학교에서 발표를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제가 걸어온 길과 모든 도전이 보상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던 그때 저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점차 확장되면서 몇몇 지역사회에서는 희망교실에 대한 반발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왜 다문화 가정 아이들만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하느냐는 불만을 제기했고 심지어 몇몇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반응은 저를 깊은 고민에 빠뜨렸습니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분명 중요한 일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프로그램의 본질이 왜곡되어 오해로 이어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 위해 몇 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저는 직접 지역사회를 찾아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어요.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단순히 정보 부족 때문에 프로그램을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희망교실이 단지 특정 아이들을 위한 특별 혜택으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목적과 성과를 알리는 설명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설명회에서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어요. 예를 들어 언어교실을 통해 지역 아이들도 함께 외국어를 배우고 문화교류 활동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설명회는 예상보다 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아이들의 학부모들이 직접 나서서 경험을 공유하며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 주었습니다.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엔 저도 의심이 많았지만 제 아이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직접 봤습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는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오해는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이 처음으로 함께 모여 프로그램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장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프로그램의 아이들이 보여준 모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설명회 날 몇몇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무대에 올라와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한 아이는 이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이 특별하다고 느꼈어요.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게 창피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주민들의 표정에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이 프로그램이 단순히 교육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고 지역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 희망교실은 단순한 다문화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위한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많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시작했어요. 그날의 설명회 이후 희망교실은 말 그대로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은 단지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돕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기 시작했어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고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는 모습은 마치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데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돌이켜보면 필리핀에서 만난 리아의 얼굴이 떠오르고 미국의 고된 어린 시절도 머릿속을 스칩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단순히 직업이 아니라 제 인생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자 저는 한국에서 작은 세미나를 열어 그동안의 성과를 정리하고 교육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경험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세미나에서 저는 한 가지 특별한 발표를 준비했어요. 그것은 희망교실에 참여했던 아이들의 성장 스토리를 담은 짧은 다큐멘터리였죠. 그 영상에는 민준이와 같은 아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다르다는 게 너무 싫었어요. 하지만 이 교실에 다니면서 다른 점이 특별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선생님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꿈이 생겼어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참석자들은 모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한 참석자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단지 아이들만 바꾼 게 아니라 제 삶에도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앞으로 저도 이 여정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제 이야기가 이제 제 개인의 한계를 넘어 더 큰 울림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그런데 제 삶에서 가장 큰 변화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어요. 희망교실 프로젝트와 관련해 여러 매체에서 제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고 그중 하나가 미국의 한 유명 방송사에 소개되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저를 후원하고 싶다는 연락이 쏟아졌고 놀랍게도 그 중에는 제가 자랄 때 살던 동네의 오래된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제 이야기를 보고 감동을 받았다며 제 어머니와의 이야기를 떠올렸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 가족의 어려운 주거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고 제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에이미, 내가 지금 세상을 위해 하는 일은 정말 대단해. 나는 너를 응원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내 가족을 위해 집을 하나 마련해 주고 싶어. 처음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심이었고 그의 도움으로 제 어머니와 가족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오래된 지붕에서 빗물이 새던 우리의 집이 이제는 따뜻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로 바뀐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삶에 또 다른 기적을 마주한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꾸준히 프로그램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이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필리핀과 미국, 그리고 다른 개발도상국에도 희망 교실을 설립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열정과 노력은 분명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어떤 형태로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 에이미는 앞으로도 제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이고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사랑이 더 많은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